1956년에 제작된 항공기가 현대 정보작전에서 여전히 없어서는 안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드래곤 레이디라고도 불리는 로키드 U-2는 항공정찰의 전설입니다. 상업용 여객기와 군용 제트기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7,000피트 상공에서 비행하는 U-2는 첨단 기술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한 자산으로 남아있습니다. 놀랍게도 U-2는 1998년에 퇴역한 마하3 SR-71 블랙버드보다 더 오래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계자로 추정되는 마하3 SR-71 블랙버드보다 더 오래 사용되었습니다. 1994년 이후 17억 달러 이상을 업그레이드에 투자한 U-2는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소련의 핵미사일 탐지부터 오늘날의 분쟁에서 중요한 정보 수집에 이르기까지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U-2의 놀라운 장수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U-2의 놀라운 장수의 비결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렇게 높이 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알아보세요. 우주의 가장자리에서의 삶. 로키드 U-2는 일반 항공보다 우주에 더 가까운 영역에서 상업용 여객기보다 2배 이상 높은 고도로 비행합니다. 이 특별한 고도를 비행하는 파일럿은 극한의 신체적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조종사는 숨막히는 경치를 감상하고 다른 항공기보다 높은 고도를 자연스러운 방어수단으로 활용합니다. UA 드래곤 레이디 임무는 조종사들을 항공 분야에서 가장 까다로운 환경 중 하나에 놓이게 합니다. 이 엘리트 비행사들은 우주 비행사가 작전 고도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완전 압력 슈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 장비는 단순한 예방책이 아니라 파일럿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일반적인 임무 고도에서 이 조종석의 기내 압력은 에베레스트산 정상 높이인 29 공전피트 상공의 대기와 일치합니다. 파일럿은 비행 전에 강도 높은 준비 과정을 거칩니다. 조종사는 1시간 동안 순수한 산소를 마십니다. 이 의식은 혈류에서 질소를 제거하여 중요한 목적을 달성합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극한의 고도에서 체내 질소가 끓게 되어 감압병이 발생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 조치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요구는 강렬합니다. 8시간의 임무 수행으로 조종사는 체중의 최대 5%를 잃을 수 있습니다. 2001년 이후 U-2의 작전에서는 감압병 사례가 우려할 만큼 증가했으며 9명의 파일럿이 영구적인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7,000피트 상공에서는 오차가 발생할 여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조종사는 최대 속도와 실속 속도가 10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코핀 코너를 통과하여 항공기를 유도해야 합니다. 한 번의 실수가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이나 위험한 고도 손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비행사들은 대부분의 임무에서 실속 속도보다 5노트 미만으로 비행합니다. 최대 12시간까지 지속되는 비행에도 집중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U-2는 다른 항공기가 접근할 수 없는 영공에서 운항합니다. 일반 여객기는 보통 34,000피트 상공에서 순항합니다. U-2는 지구 표면에서 13마일 이상 상공인 7,000피트 상공을 주로 비행합니다. 이 고도에서는 공기가 너무 얇아져 일반 항공기는 충분한 양력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이 극한의 고도는 위협에 대한 자연스러운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 설계자들은 적의 방어를 피하기 위해 7,000피트 상공을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 이 고도까지 도달할 수 있는 지대공 미사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U-2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움직이면서도 자연스럽게 스텔스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도가 높기 때문에 독특한 비행 도전 과제가 생깁니다. U-2의 매우 긴 날개는 얇은 대기권에서 충분한 양력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공에서 항공기는 단 5노트의 속도 범위 내에서 운항하며 그 사이에는 완전히 부서지거나 완전히 정지합니다. 이 작은 차이 때문에 뛰어난 조종 기술이 필요합니다. U-2는 여전히 다른 플랫폼이 수행할 수 없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U-2의 놀라운 고도 능력은 정보 수집을 위한 귀중한 시야를 제공합니다. 조종사는 대부분의 위협이 닿지 않는 곳에 머물면서 광활한 지역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U-2는 일반 항공과 우주 공간 사이에서 독점적인 영역을 유지해 왔습니다. 최신 항공기조차 갈 수 없는 곳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파일럿의 도전, 용서할 수 없는 용을 날다. 1950년대 기체 설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로키드 U, 이 드래곤 레이디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조종사들은 이 항공기를 지금까지 설계 및 제작된 비행기 중 가장 높은 업무량을 소화하는 비행기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에서 운항 중인 그 어떤 항공기도 조종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엔지니어들은 기체 무게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U2를 제작했기 때문에 조종사가 실수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이 비행사는 운항 고도에서 코핀 코너라고 부르는 곳을 통과하여 항공기를 조종해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항공기의 최대 속도와 실속 속도가 단 10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조종사는 대부분의 임무에서 항공기를 실속 속도보다 5노트 미만으로 유지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집중과 정확한 제어 조정이 필요합니다. U2의 비행 제어 장치는 높은 고도에서는 완만한 입력으로 가장 잘 작동하지만 지상에 가까워지면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횡풍은 이 항공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활주로 위에 떠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거의 모든 다른 기종과 달리 착륙이 어렵습니다. 파일럿들은 U2를 조종하는 것이 손가락 끝으로 연필의 균형을 잡는 느낌이라고 말합니다. U2의 착륙 절차는 이 항공기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잘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공기에서 가장 어려운 기동 중 하나로 꼽습니다. 조종사가 활주로에 비행할 수 있는 일반 항공기와 달리 드래곤 레이디는 정확한 높이에서 정지해야 합니다. U2는 일반적인 세발 자전거 구성 대신 자전거 랜딩 기어 구성을 사용합니다. 한 세트의 메인 휠은 조종석 뒤에, 다른 한 세트는 엔진 뒤에 위치하여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포고라고 불리는 특수바퀴는 택시를 타고 이륙하는 동안 항공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다가 이륙할 때 분리됩니다. 착륙할 때마다 다른 U2 조종사가 추격 차량을 운전합니다. 이들은 착륙하는 조종사에게 항공기의 높이와 수평을 알려줍니다. 조종사는 항공기가 활주로에서 약 2피트 상공에 도달하면 제어된 실속을 시작하여 기본적으로 항공기를 지표면에 떨어뜨립니다. 이 기술은 랜딩 기어가 높은 곳에서 오는 충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노련한 파일럿은 착륙을 과학이라기보다는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속도가 떨어질 때까지 U2 레벨을 유지하기 위해 제어 요크를 힘차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 미션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로키드 U2의 놀라운 기술력에는 풍부한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U2의 대담한 임무, 긴박한 상황, 정보 수집 성공은 70년간 세계 정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UI 스파이 비행기 프로그램은 1956년 7월 4일 첫 소련 상공 비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고위급 정보 작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 비행기는 파키스탄과 터키의 기지에서 출발해 노르웨이까지 4년 동안 비행했습니다. 그들은 소련 영토의 광활한 지역에서 중요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가장 악명 높은 U2의 임무는 1960년 5월 1일에 일어났습니다. 소련군은 스베르들롭스크, 현 예카테린부르크 상공에서 SA-2 미사일로 조종사 프란시스 게리 파워스를 격추했습니다. 이 모든 시련은 캠프 데이비드의 정신이라는 외교적 분위기를 무너뜨렸습니다. 이 국제적 위기로 인해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비밀 정찰 프로그램을 인정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에 따르면 파워스는 변형된 은화를 소지하고 다녔습니다. 그 안에는 치명적인 조개류에서 추출한 삭시톡신 끝이 달린 자살용 주사바늘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항공기가 피격된 후 이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련은 그를 체포해 3년의 징역형과 7년의 노역형을 선고했습니다. 1962년 2월 체포된 소련 스파이 루돌프 아벨과의 교환을 통해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조종사들은 엄청난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처음에는 이러한 위험한 비행을 승인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그는 위험과 필요성을 비교 검토한 후에야 각 임무를 승인했습니다. 조종사들이 자살약을 휴대할 정도로 비밀이 요구되는 임무였기 때문입니다. 1956년 12월 비행 중 한 조종사가 사탕 대신 자살약을 삼킬 뻔한 사건이 발생하자 군에서는 이 약을 교체했습니다. U2 드래곤 레이디는 냉전 이후 새로운 임무에 잘 적응했습니다. 공군 기록에 따르면 이 항공기는 한국, 발칸 반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작전 중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U2의 가치는 군사용 그 이상입니다. 공군은 홍수, 지진, 산불에 대한 재난 구호 평가와 같은 평시 임무에 대한 지원에 주목합니다. 과학자들은 1980년 헬렌스 화산이 폭발한 후 화산 먼지 샘플을 수집하기 위해 U2를 연구용으로도 사용했습니다. 위성과 드론이 크게 발전했지만 U2는 여전히 특정 임무에 필수적입니다. 지휘관은 고정 궤도를 가진 위성보다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항공기는 사막의 폭풍 이후 그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움직이는 목표물을 찾아내고 그 데이터를 몇 분 안에 정밀 무기 플랫폼으로 전송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리처드 헤이저 소령은 1962년 10월 14일에 U2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쿠바의 소련 공격 미사일 기지를 촬영한 것이죠. 이 사진들은 소련군이 미국 해안에서 불과 90마일 떨어진 곳에
핵미사일을 설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이 발견은 쿠바 미사일 위기를 촉발시켰습니다. 이 위기로 인해 한 명의 전투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소련군은 쿠바 상공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던 루돌프 앤더슨 주니어 소령을 격추했습니다. 우이 U-2가 1962년 10월 27일 쿠바 상공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던 중 격추되었습니다. 그의 희생은 이러한 정보 수집 작전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드의 영향력은 단일 임무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1950년대 후반 정보 수집을 통해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소련에 유리할 것이라는 미사일 격차는 허구에 불과했습니다. 이 발견은 초강대국 간의 힘의 균형을 바꾸고 수십 년에 걸친 국방계획과 군비 통제 협상을 형성했습니다. U-2의 중요성은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사용에서 잘 드러납니다. 1994년 이후 미군은 기체와 센서를 개선하는 데 약 17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러한 업데이트 덕분에 이 놀라운 냉전 시대의 항공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키드 U-2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지켜보고 기록해왔습니다. 소련의 미사일 기지에서 테러리스트 수용소에 이르기까지 다른 항공기가 갈 수 없는 곳을 비행했습니다. 인텔리전스의 이점,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U-2 드래곤 레이디의 정보 수집 능력은 이 노후화된 플랫폼이 지구 표면 13마일 상공에서도 대체 불가능한 이유를 증명합니다. 정교한 기술을 갖춘 최신 인공위성은 이 항공기가 작전 고도에서 제공하는 인텔리전스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U-2의 뛰어난 고도는 정보 수집에 있어 놀라운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 항공기에는 최대 7,000피트 상공에서 비행하면서 상세한 이미지를 캡처하는 특수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데저트 스톰 당시 극장 지휘관들은 고해상도 자위로 안정화 H캠의 선명한 화질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카메라는 광학 경로가 좁힌 66인치 초점 거리를 사용하며 아래를 똑바로 향합니다. 아이리스 쌈 광학 이미지 시스템은 24인치 초점 거리의 회전식 광학 바 어셈블리에 장착된 파노라마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이 시스템은 시야 영역의 140도를 스캔하고 항공기 양쪽의 32해리 범위를 커버합니다. U-2는 지구 상공 200마일 궤도를 도는 위성에 비해 목표물에 15배 더 가까운 13마일 상공에서 작동합니다. U-2는 KH-12의 4m 거울과 같은 대형 거울을 장착한 위성에도 불구하고 더 작은 센서로 더 나은 해상도의 이미지를 캡처합니다. UI 드래곤 레이디의 인상적인 센서 배열은 여러 면에서 위성보다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이 항공기는 한 번에 여러 정보 수집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중 스펙트럼 전자 광학 카메라, 적외선 센서, 합성 개구 레이더가 포함됩니다. ASARS-E 레이더 시스템은 구름 속에서도 장거리에서 고해상도로 고정된 표적과 움직이는 지상 표적을 모두 탐지합니다. 이 시스템은 1980년대에 처음 개발되었습니다. 시니어년 전자 광학 정찰 시스템은 놀라운 기능을 갖춘 첨단 카메라처럼 작동합니다. 10가지 스펙트럼 대역에 걸쳐 실시간 고해상도 이미지를 제공하고 가시광선 및 적외선 신호를 모두 캡처합니다. U-2의 신호정보 장비는 비행기의 귀 역할을 합니다. 이 시스템은 고대역 및 저대역 전송을 모두 포착하고 통신 정보 및 전자 정보를 가로챕니다. 현대전에서 U-2의 가장 큰 장점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이 기능은 사용기간 내내 성장해왔습니다. U-2는 수집한 정보를 특수 데이터 링크를 통해 수천 마일 떨어진 지상국의 분석가에게 즉시 전송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U-2 조종사들은 교전 중인 병력의 통화 주파수를 모니터링했습니다. 항공기의 센서를 통해 즉각적인 정보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드래곤 플라이 업그레이드를 통해 U-2의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래곤넷은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군인들이 휴대용 노트북에서 풀 모션 비디오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2016년까지 이러한 통신을 드래곤 웹으로 확장했습니다. U-2는 이제 중요한 통신 노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시스템, F-22 전투기, F-18 전투기, 지상군, 지휘센터 간에 직접 또는 위성을 통해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이 기능은 이미 비행 중인 미사일의 임무 재지정에 도움이 됩니다. U-2는 군사작전에 더 빠른 데이터 분석이 필요함에 따라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적시에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도메인에서 기계 간 처리를 통해 데이터에서 의사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합니다. 적대적 영공에서 생존하기. 로키드 U-2는 1960년 소련 상공에서 악명 높은 사건으로 격추된 이후에도 60년 이상 적대적인 영공에서 뛰어난 생존 기록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생존력은 극한의 고도 능력,
진화하는 대응책, 전략적 작전 계획에서 비롯됩니다. UE 드래곤 레이디는 아무것도 닿지 않을 정도로 높이 날아가는 단순한 방어 전략에서 출발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이 항공기를 7,000피트 상공에서 작동하도록 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고도가 소련 전투기, 미사일, 레이더의 도달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극단적인 운항 상한선은 현대 항공기조차도 따라잡기 어려운 자연스러운 스텔스 이점을 제공합니다. 방공 시스템은 이러한 고도에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대부분의 전투기는 6,000피트 이상에서는 작전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U-2가 거의 홀로 비행하는 완충 구역이 생깁니다. 성층권은 항공의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우주 비행과 같은 유리한 지점을 제공합니다. 극한의 고도는 또한 지상 기반 레이더 시스템의 효율을 훨씬 떨어뜨립니다. 레이더 파동이 지구의 곡선을 따르기 때문에 물리학은 U-2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로 인해 우주 가장자리에서 항공기를 추적하려는 탐지 시스템에는 자연스러운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1960년 프란시스 게리 파워스의 격추 사건은 고도만으로는 보호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UE 프로그램은 정교한 방어 시스템과 전술을 추가하여 조정되었습니다. 오늘날의 U-2는 다음과 같은 통합된 전문 방어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지상 기반 SAM과 특정 전투기 레이더 신호를 모두 감지하는 첨단 레이더 경고 수신기, 들어오는 미사일을 무력화, 교란 또는 방해하는 전자 대응책, 그리고 적의 방공 위치와 유형을 기록하여 정보 부대에 전송하는 위협 탐지 시스템. UE 임무는 신중한 계획 프로토콜을 따릅니다. 항공기는 적의 방어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군 지역에서 이착륙합니다. 미군은 동남아시아에서 많은 전술 항공기가 지대공 미사일에 의해 손실된 후 항공기 생존성 설계 우선순위를 변경했습니다. 군사 계획가들은 대부분의 위협 시스템 범위 밖에 있으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U-2를 스탠드오프 이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항공기는 고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많은 방공 시스템, 특히 구소련 시대의 기술이 닿지 않는 곳에 머물 수 있습니다. U-2의 장수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위협의 세계에서 두드러집니다. 일상적으로 위험한 영공을 비행하지만 적의 공격으로 손실된 U-2는 거의 없습니다. 루돌프 앤더슨의 U-2는 1962년 10월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쿠바 상공에서 격추되어 소련의 첨단 미사일 시스템에 대한 취약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65년이 넘는 작전 기간 동안 발생한 몇 안 되는 전투 손실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인상적인 생존성 기록은 여러 가지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기체의 설계는 취약성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U-2의 레이더 단면적이 원래 작기 때문에 최신 스텔스기의 레이더 회피 형태가 없어도 표적이 되기 어렵습니다. CIA는 나중에 이러한 특징을 더욱 줄이기 위해 프로젝트 레인보우를 시작했습니다. U-2의 작전 프로필은 위험 노출을 낮게 유지합니다. U-2는 주로 타격 임무 대신 정찰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방어가 심한 목표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도가 높아 소형 대공포와 구형 미사일 시스템의 사정권 밖에 있습니다. 신중한 임무 계획은 생존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냉전 초기 격추 사건 이후 군사 계획가들은 전술을 크게 변경했습니다. 전자적 대응책, 위협 억제, 신중한 경로 선택을 추가하여 항공기를 더 잘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합된 접근 방식은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는 영공에서 록히드 U-2가 관련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최신 플랫폼도 어려움을 겪는 환경에서도 생존하면서 중요한 인텔리전스를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냉전에서 테러리즘으로 새로운 위협에 적응하기.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자 많은 전문가들은 UE 드래곤 레이디가 곧 은퇴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설적인 스파이 비행기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며 새로운 글로벌 분쟁 시대에 맞게 임무 프로필을 완전히 재창조했습니다. U-2는 낡은 냉전의 유물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항공기는 원래 항공기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항공기는 1980년대에 제작된 비행기로 원래 설계보다 40센트 더 커졌습니다. 1990년대에 새로운 제너럴 일렉트릭 엔진이 추가되었고 조종석에는 최신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피로 수명의 약 4분의 3을 유지하므로 중반까지 운항할 수 있습니다. 미국 공군의 개방형 임무 시스템 표준을 충족하도록 설계된 새로운 임무 컴퓨터, 공군의 개방형 임무 시스템 표준과 최신 조종석 디스플레이가 2022년까지 준비될 예정입니다. U-2는 90일 테러 이후 새로운 목적을 얻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미국과 연합군을 지원하기 위해 24시간 고공에서 전천후 감시를 제공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테러리스트 네트워크,
훈련 캠프, 보급 경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데저트 스톰, 데저트 쉴드, 이라크 프리덤, 보스니아, 코소보, 아프가니스탄 작전에 투입되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필수 신호 정보 데이터와 함께 멀티 센서 사진, 전자광학, 적외선 및 레이더 이미지를 수집하는 데 탁월한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U2는 글로벌 호크 드론과 같은 최신 무인 드론에 비해 뚜렷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U2가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드론에 비해 구식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경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U2는 글로벌 호크의 6,000피트보다 2마일 더 높은 7,000피트에 도달합니다. 글로벌 호크의 3,000파운드에 비해 5,000파운드의 적재량을 탑재할 수 있으며 45kVA의 전기를 생산하는 반면 탑재 장비의 경우 25kVA의 전기를 생산합니다. 이 항공기는 악천후에서도 97%의 임무 성공률을 달성합니다. 인간 조종사는 드래곤 레이디의 독특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군 관계자들은 드래곤 레이디가 경쟁이 치열한 영공에서 더 잘 살아남고 방해 전파나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외부 연결에 덜 의존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오직 U2만이 할 수 있을 때 U2 드래곤 레이디는 정보 수집 능력에서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이 놀라운 항공기는 다른 플랫폼이 작전 요구사항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60년 넘게 임무를 완수해왔습니다. 위성은 정교한 기술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궤도 경로는 적의 움직임을 쉽게 추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위성의 궤도를 변경하면 귀중한 연료가 낭비되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U2는 정보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날아가 몇 시간 내에 전체 지역을 스캔합니다. U2의 가장 강력한 기능은 정보 전문가들이 끈질긴 응시 기능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중요한 표적을 중단 없이 감시하는 기능입니다. 가치가 높은 위성 이미지는 올바른 궤도 패스를 얻는데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 U2는 필요할 때 바로 발사하여 정확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 항공기는 센서를 배치하는 데 탁월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팀은 새로운 정보 수집 장비를 위성 옵션보다 더 빠르고 저렴하게 U2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U2의 센서는 악천후에서 위성보다 더 잘 작동합니다. U2는 국제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정보를 입수하는 훌륭한 수단임이 입증되었습니다. 1962년 10월 15일 리처드 헤이저 소령의 U2 비행은 쿠바에 있는 소련의 핵미사일을 선명한 사진으로 포착했습니다. 이 정보는 케네디 대통령이 쿠바 미사일 위기에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군사적 용도 외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공군 문서에 따르면 U2는 홍수, 지진, 산불로 인한 재난 구호와 수색 및 구조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평시 정찰을 지원합니다. U2는 국제적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정보를 얻는 훌륭한 수단임이 입증되었습니다. 1962년 10월 15일 리처드 헤이저 소령의 U2 비행기는 쿠바에 있는 소련의 핵미사일을 선명한 사진으로 포착했습니다. 이 정보는 케네디 대통령이 쿠바 미사일 위기에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군사적 용도 외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공군 문서에 따르면 U2는 홍수, 지진, 산불로 인한 재난 구호와 수색 및 구조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평시 정찰을 지원합니다. 록히드 U2 드래곤 레이디는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결합된 우수한 엔지니어링이 15년 동안의 서비스 후에도 더 새롭고 복잡한 항공기 시스템을 능가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미군이 계속 개선한다면 U2와 같은 기능을 가진 항공기가 U2를 능가할까요? 그리고 U2가 가장 좋아하는 항공기 중 하나입니까? 떠나기 전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